내가 이제 그 좀 사건을 좀 준비를 좀 해봤더니 얼핏 그 생각나는 그 분이 있어요. 제가 잘 아는 우리 박 PD하고도 자주 가는 그 고깃집이죠, 고깃집. 그러니까 뭐 이른바 그냥 저는 삼겹살집밖에 안 가요. 네. 아무가 강조를 그 삼겹살집을 운영하시는 그 분인데 이제 연세가 좀 드셨어요. 그 집이 장사가 상당히 잘 됩니다. 언제 기회 되면 이제 모시고 가서 진짜 그 집 맛있어요. 내가 한번 사드릴 테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 집 사람이 줄을 쓸 정도니까. 그런데 아마 그 라이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주변 추정컨대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이제 확정된 건 아닌데 젊은 친구들이 한 서너 명이 막 와가지고 그 술하고 고기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만 보고 술하고 이제 그 고기를 갖다 줬어요. 그리고 한참 장사를 했는데 그 다음 날 경찰서에 고발이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들이 왔을 때는 3명밖에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술을 제공했는데 그 이후에 바쁜 틈을 타서 미성년자 아이들이 들어와서 같이 술을 먹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사실은 주인 입장에서는 워낙 바빠서 그거를 통제하거나 걸을 수 있는 입장은 못 됐지만 그렇지만 그거를 또 우리 법에서는 인정 안 해주거든요. 그렇죠. 통제하는 것도 의무니까 이 사업자로서 관리 책임이 네, 관리 책임. 그래서 그 청소년이 들어와서 한 2명 정도가 와가지고 학생이래요, 고등학생. 술을 먹었다 해고 이제 그거에 걸렸어요. 그걸 찍어놨나 보네 애들이. 예, 그거를 그쵸? 이제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적극적으로 진술을 했어요, 청소년들이 술 먹었다고. 네. 그 쉽지 않은 일인데 이제 그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잘 얘기가 돼가지고 고의는 아니었다 하는 식으로 해서 벌금도 좀 적게 맞고 영업정지 맞는 것도 좀 적게 맞았는데 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도 그렇죠. 상당히 주의해야 되겠다. 근데 그 신고는 다른 사람들이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다른 집에서 했어요. 밖이 차단돼 가지고 안쪽이 안 보이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발견하고 신고한 건 아닌 거고 꼭 그 정말 그 정의로운 사람이 신고를 했다면 그 내부에 있던 손님 중에 누군가가 청소년한테 술을 팔아? 그러고 신고를 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아주머니 이야기는 당일날 그 술을 먹은 테이블에 왔던 사람들은 전부 단골이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 아주머니가 밖에서 신고할 일은 없고 내부에서 신고했다는 뜻인데 아무리 고쳐 생각해봐도 신고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그 의심은 가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라이벌 구도에 있으니까 그렇죠. 뭔가 싸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사주했을 개연성은 높지만 증거는 없잖아요. 이 주류를 제공하는 어떤 식당이나 주점에 운영하시는 분들은 객석을 끊임없이 오고 가면서 내 눈으로 봐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거죠. 애매한 여자애가 나이가 애매한 애매해서. 여자.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아주 동안인데 주민등록증도 한 21~22살. 근데 그것도 같이 온 애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아주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 신분증은 다 봐야 됩니다. 어리다고 생각이 되면 다소 불쾌해도 이분도 봐야 돼요. 어떤 경우는 여기는 성인이고 여기는 한 살 모자라서 성인이 아닌 경우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그거는 업주가 책임을 면할 길이 없어요. 몇 월 며칠까지 네. 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보통 그렇게 금액을 만약에 벌금 맞게 되면 얼마나 정도 나오나요? 일반적으로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아마 그렇죠. 적용될 네. 거예요. 벌금이 셉니다. 이거 청소년한테 주류 제공한 거는 상당히 세요. 하여튼 1,000만 원? 1,000만 원 이하죠. 와, 그 정도, 그 정도 그래도 한 4~500 나올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초범인 경우 한 4~500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영업정지가 그렇죠. 문제. 문제는 영업정지. 영업정지 2달 맞으면 두 달입니다, 문 닫아야 되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달 기준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3달 이상이면 이제 완전히 날아가는 그리고 거고. 이제 청소년한테 주류 제공한 거는 과태료로 받고 전환시켜 주지도 않아요. 그냥 식품위생법에 위반돼 가지고 만약에 적발이 되면 무슨 상한 음식 뭐 이런 거 하면 행정처분을 한 달 줬다. 그러면 한 달 기준으로 해서 30일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뭐 5만 원 곱하기 150 해서 과태료로 이제 이른바 이제 전환을 시켜주는데 청소년 주류 제공한 거는 전환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이건 영업정지. 벌금이고 이거는 행정처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벌금은 형법으로 어쨌든 그렇죠. 전과가 올라가는 행위에 거고. 대한 책임, 음. 법을 어긴 행위에 대한 책임, 그다음에 영업정지는 행정처분. 행정처분. 그래서 양벌 규정이에요. 양벌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과태료나 어쨌든 그 영업정지는 소위 말하면 저희가 전과가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건 아니죠. 근데 벌금은 전과가 전과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요. 이게 사실 일반인들한테는 되게 큰 차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꾸준히 봐야 된다. 그 부분인 거고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예전도 아니죠. 신당동 근처에 있는 떡볶이 집이 많지 않습니까? 가보면은 이제 희한하게 생수를 많이 드세요. 생수를 이거 까갖고 목마르시죠? 목이 많이 마르시더라고요. 갖고 떡볶이 집의 생수라. 네, 그래갖고 아니 물은 컵에 드셔야지 왜 생수 병으로 드시나 이렇게 보는데 약간 알딸딸하게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모두가 그렇다는 얘기고 이것도 뭐죠 시간이 훨씬 지난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르겠지만은 이게 거기는 이제 그 맷집이 사실은 이거죠. 이제 일종의 뭘 하냐면 담합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인 거죠. 서로가 서로를 봐주는 형태가 됐는데 요즘은 그런 데는 없을 겁니다 아마. 근데 떡볶이하고 술 먹나요? 근데 그게 이제 안주가 되나요? 근데 교복 입고 가서 삼겹살에서 이걸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건 아니다. 교복 입고 진짜 그건 아니다. 근데 이제 거기는 교복 입었으니까 저걸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따라주는 그런 경우는 내가 말한 그 업주하고 정반대. 저 너무 멀리 가신 것 같아요. 악덕 그렇죠. 업주지. 악덕 악덕 업주죠. 저 땡기겠습니다. 네. 네, 자, 이 아니 케이스- 그런 경우가 있다. 예전에 당하신 분의 사실 마음은 그럴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되갚을까? 대가 복수. 그러면 제 생각은 이제 이 사람과 상식적으로 그냥 떠오르는 생각은 이 사람이 사주했다라는 걸 밝혀내기만 하면 죄를 밝혀야죠. 너무 욕먹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같은 사람 같으면 그 청소년을 어떤 형태로 만나요? 그러니까 사주 느낌이 더 드는 게 그렇죠. 보통 그렇게 하면 안 먹었다고 그렇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학생들은 안 먹었다고 얘기하는 게 맞죠. 맞죠. 다 깬 상황이면 그렇죠. 근데 청소년 아이들은 처벌받지 않잖아. 아, 처벌 안 해요. 네. 그 사건 설명을 잘못한 것 같으네요. 네. 다음 날이 아니고 당일날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와서 청소년을 적발했어요. 아, 당일날. 아, 제가 그 설명을 잘못했네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갚게 되면 이제 보복이 돼 버리기 때문에 자기 과실이니까. 그렇죠. 살펴보지 못한 자기 과실이니까. 근데 대신에 그렇지는 않죠. 그쪽 집도 눈을 부릅뜨고 이제 몇 번 하면은 그거는 법에 그거 어긋나는 건 진짜 아니니까. 보복이네. 네. 그게 근데 이게 법에 어긋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켜보는 거니까. 저 근데 이거 되게 많이 봤어요. 어디서 가다 보면 이제 사실 장사하면서 위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물건을 도로에 쌓아놓으면 안 되는데 도로에 쌓을 수밖에 없게 되고 약간의 그러면, 과실들. 예. 그러면 서로가 경쟁 업체들이 있는 분들이 서로 신고하면서 서로 맞아요. 과태료를 물게 하다가 나중에 이게 되게 큰 싸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게 폭행 사건이 되고 그렇죠. 큰 강력 사건으로 되고 그래서 이런 경우 너무 많이 봐가지고 사람이 감정 때문에. 그렇죠. 감정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결국 이 사건 처음에 만약에 그분의 입장이라면 이럴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지금 벌금 맞을 수도 있고 영업정지 맞을 수도 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마음일 것 같거든요. 그럼 이럴 때 그 경찰 뭐 벌금을 작게 어차피 상황은 벌어지고 벌금을 작게 작게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그거를 그래 관리 소홀한 거에 대한 인정을 과감하게 경찰에서 하라고 시켰어요. 그렇죠. 그건. 내가 살펴보지 못한 건 업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건 맞다. 그런데 당일날 그 청소년이 발견된 동일 시간대에 그 집에 있는 전체 테이블 숫자, 당일날 그 다음에 술이라든지 고기가 팔려나간 판매량, 이런 것 등등을 전부 뽑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는 거를 매상장부를 통해서 인식을 시켜줬어요. 경찰한테. 그래서 사실 내가 그것도 살펴봤어야 되는데 못 살펴봤는데 내가 이 몇 개의 테이블에 이만큼의 고기를 판매하면서 정신이 없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우리 업장에서 일하던 종업원의 숫자는 몇 명에 불과했다. 내 의도가 아니라는 걸 충분히 그렇죠. 그거를 충분히 그런 그 증빙 자료. 귀찮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 안 내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예 부정하고 막 이렇게 아, 따지는 그거는 것보다는 불가능한- 내가 관리소를 했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치. 대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런 증거 자료를 증거 자료로서 예. 제출을 하면 그게 조금 더 감량 참작이 된다. 참작이 예, 된다는 그래서 거죠. 그 할머니 같은 경우는 기소유예 받았어요. 벌금도 안 나왔어요. 아. 벌금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이제 다음부터는 잘하겠다. 사실 근데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다음에는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원칙이죠. 그러니까 네. 미성년자 학생들한테 주류 제공하고 기소유예 떨어지기도 불가능할 뿐더러 그러니까요. 기소유예 떨어지고 기소유예가 떨어지면 행정처분도 2달에서 한 달로 줄어요. 그래서 행정처분도 한 달로 줄고 기소유예 처분이기 때문에 한 달치에 대한 하루에 5만 원씩 계산해서 150만 원 과태료도 가능해요 또. 기소유예를 받으니까. 영업 정지 안 해도 돼요. 예, 영업정지 그렇죠. 없이. 이렇게 되니까. 예, 그렇게 무마가 됐어요. 아 이거 진짜 중요한 것 이거는 같아요. 진짜 좋은 정보다. 기소유예 받으면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정도로 하려고 하면은 실제로는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되는 거고 가능하면 또 거기 있었던 손님한테 뭐 일정 정도 탄원서라도 뭐 몇 장이라도 이렇게 받아야죠. 해거나 그거 좋은 그렇게 거예요. 하면은 원래 이 주인은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다. 그리고 사실 없었고 근데 여기는 실수를 한 거다라는 정도를 소명을 하는 게 중요하죠. 하여튼 당일날 테이블 숫자, 고기 판매량, 주류 판매량, 일했던 그 저 종업원의 숫자 이런 걸 전체 그 종합 제출해서.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자료도 있지만 CCTV나 이런 자료를 통해서 거기 또 시각적으로 출입자가 나오니까요. 보여주는 네. 것도 그렇게 같이 첨부하면 카피 떠서 USB로 해가지고 보내는 것도 좋아요. 네. 네 오늘 크게 두 가지 사건을 봤어요. 하나는 이제 저희 유흥업소에 하게 돼서 바가지 요금 받게 된 거랑 또 하나는 관리소로 인해서 청소년 아이들이 술 음주를 하게 된 것들이었는데요. 다음번에는 저희가 사건 받아서 또 이렇게 유용한 의뢰를 해주시면 우리가 해주시면. 답변해주는 지금 네. 조금 전에 해결 그 해결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참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야기해드릴게요. 네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없으시거나 경찰서 가시기 변호사보다 조금 나을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신 분들은 네 사건 의뢰를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